안녕하세요.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의 박근주입니다. 오늘은 회사 화요 세미나로 유전정보 DNA가 아니라 RNA 시퀀싱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화요 세미나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러한 주가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회사는 이런 식으로 시장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전에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자면은 EBS는 펭수가 요즘 유명하다고 하고요.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희에는 제 옆에 이제 BID 디비전에 빨간 토끼 모노모노가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 모노모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실험실에서 이런 거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RNA 시퀀싱 전에 조금 뉴스에서 사실은 과학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 같은 데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이 그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의 발상지가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진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우리 현생 인류의 선조들이 거주를 하다가 언제쯤에 또 이주를 시작했는지 퍼져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석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계로 추적돼서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어떤 선조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가 진화를 하면서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DNA 분석을 한 결과 우리 인류는 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 여기서 이제 칼라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칼라하리 지역에서 쭉 거주를 하다가 13만 년 전, 11만 년 전쯤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대규모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밝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때 고대 지구의 기후를 또 컴퓨터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마침 그 시기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큰 기후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초원 같은 지역이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서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좀 써져 있고요. 네이처에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아이온 PGM, 저희 썸오피셜의 NGS 장비 차세대 시퀀서를 써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DNA 분석과 마찬가지로 RNA 분석에서도 우리가 NGS 차세대 시퀀서를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썸오피셜에서 나오는 아이언 토렌트 브랜드의 차세대 시퀀서 모델들은 대략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와 시각처의 승인을 받은 의료 장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연구 장비에서는 이런 진스튜디오 S5 시리즈, 그 다음에 의료 장비에서는 아이언 S5 엑셀이 한 40여 대 이상 이미 한국 병원들에서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유전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이언 토렌트 제넥서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최신형 NGS 장비도 지금 막 이 세상에 등장한 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NGS라든가 DNA 분석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그 이유는 특히 최근에 이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의료 선언과 함께 좀 더 각 개인에게 맞춰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우리가 발전시키자.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많고 약이 듣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결국에는 DN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을 때 뭐 사실은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얼만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량으로 측정해서 모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비교하는 거는 그러면서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은 게 사실은 DNA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 분석을 하는 이야기가 정밀의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DNA 분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매일 10개씩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부터 바이엘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캠페인도 보시면은 암이라는 거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모양이나 색깔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자세히 분석해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DNA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분석 이야기를 쭉 해드렸고요. 오늘은 RNA 시퀀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옛날에 배웠던 생물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세포 안에 핵이 있으면서 그 안에 게놈, 유전체 또는 지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DNA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자, 그런데 이 DNA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고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DNA 안에 여기 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유전자 1, 2, 3처럼 해서 인간의 경우에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의 핵 안에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유전자만 RNA로 세포의 핵 밖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전 정보의 흐름은 이렇게 DNA에서 RNA로 이어져서 단백질 합성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금고 설계들은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RNA를 복사해서 꺼내게 되는 거고 그 RNA가 뭐가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의 RNA를 지금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보는 게 RNA 시퀀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세포의 모든 핵에 있는 DNA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인간이라면 2만여 개의 유전자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RNA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RNA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RNA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DNA 서열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DNA 서열을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변이,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닙이라든가 아니면 인설션, 딜리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같은 어떤 그런 DNA 서열의 차이를 여기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도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DNA 분석이 되는 거고요. RNA 시퀀싱이라는 거는 어떤 유전자의 어느 엑손이라든가 어떤 유전자 배치에서 얼만큼 RNA들이 지금 복사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세포에서는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를 지금 많이 쓰는구나. 아니면 이 유전자의 사용이 줄었구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게 RNA 시퀀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열을 분석한다라기보다도 서열의 카운팅을 한다라고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에서 어떤 바다의 외계인이 할까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생명체 중에 하나가 해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이렇게 뉴스로 쭉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 배에 NGS 장비를 싣고 바다에 나가서 직접 해파리를 잡아서 그 배에서 직접 분석을 한 겁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연구소로 오는 도중에 다 죽거나 분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그때그때 NGS를 사용해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었다, RNA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가 NGS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은 이렇게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파리가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커가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러한 식으로 해파리가 세포 분할을 해나갔는지 그런 거를 RNA 시퀀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생태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강에서 오염이 된 지역과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는 물고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에서 어떤 유전자가 잘 사용됐는지는 오염된 곳과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관련돼서 이 생명체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게 중요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하게 마이크로 RNA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RNA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RNA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알츠하이머 질환이 아직 증상 같은 게 많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마이크로 RNA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낼 수 있으면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단하게 이게 알츠하이머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은 이런 식으로 테드 동영상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나기 훨씬 전서부터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알아낼 수 있으면 더 많은 거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에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된지를 보고 싶으면은 그 유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NGS에서는 패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유전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패널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저희 엠프리식.com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RNA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자면 인간 또는 마우스에서 2만여 개 전체 유전자의 발현을 조금 포괄적으로 좀 더 쉽게 보고 싶다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모든 그런 실험 시약들이 다 모아져 있는 키트가 이런 식으로 트랜스크립톤 진 익스프레션 패널이라고 해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인간의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 전에는 한 10만 개쯤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전자 수는 굉장히 적었고 하나의 설계도에서 우리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엑손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용하는 엑손의 조합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부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였고 여기서는 어떤 아이소폼이 되든 간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엑손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발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쉬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2만여 개 유전자를 포괄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약과 키트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DNA 읽기가 DNA 분석이라는 게 어떤 설계도를 보는 거였다고 치면은 RNA 분석이라는 거는 DNA가 전사된 거고요. 그거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사용되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RNA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생명체의 성장 단계라든가 어떤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질환이 진행되면서 설계도는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RNA 시퀀싱으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